엄마하고 아빠가 반반 섞여서. 맞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쌤한테 유전자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쌤은 감사해야 될까 불평해야 될까?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잘생기셨네. 표정으로 말하지 마. 오. 그래서 생기셨네요. 쌤은 이 엄청난 키를 주신 것과 선생님 갑자기 저 화장실 급해졌네 갔다 엄청 크게 왔어요. 웃은 거 알지? 선생님 갑자기 화장실 너무 급해졌네 갔다 왔어요. 수업 시작할 때 그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진 보고 그냥 반디나 지려. 사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 이거 악몽에서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키나 얼굴 생김새 또는 머리 색깔,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코가 높은지 낮은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질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선생님의 형태, 몸의 형태와 질은 뭐냐면 맞아, 성질입니다. 선생님 몸의 형태와 성질을 형질이라고 하고 선생님의 형질은 뭐로 인해 결정되었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달하는 현상, 유전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전이란 그래서 자기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책에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이라고 나와요. 형질. 빗줄짝 형질. 부모의 형질이란 표현이 바로 형태와 성질, 밑에도 형질이란 유전 용어가 나와 있죠. 근데 선생님, 눈물하고 흰물하고 똑같이 유전자가 46개예요. 아니 누구랑? 동물 아니. 동물마다 다 달라. 안타깝게도 침팬치가 우리보다 염색체가 많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48개야.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 46개거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감자가 48개야. 그럼 우리가 감자보다도 못하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초파리 같은 경우는 8개 정도도 8개. 그러니까 좀 하등한 건 적은 게 많은데 특이하게 우리보다 고등하지 않은데 염색체가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감자나 침팬치 같은 또 거. 뭐가 있어요? 고래는 그건 모르겠어. 고래 50몇 개 있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그 수많은 종의 염색체를 다 외우지 못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질을 전달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래 잡아서 모르겠네. 고래 잡아서 자, 이제 진짜로 완두콩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완두콩. 유전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유전 용어 1번입니다. 유전 용어를 정리 중인데 유전에 이용되는 용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형질이란 용어를 지금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예를 좀 봐봐. 여기에 동그랗게 생긴 완두콩이 하나 있어요. 얘는 형질이 뭐냐면 형질이 둥글다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유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 그걸 유전자형이라 그래. 저의 유전자 형태는요. 대문자 R, 대문자 R이에요. 왼쪽 대문자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오른쪽 대문자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입니다. 기억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와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를 무슨 염색체? 쌍동! 정답. 상동. 오, 대박.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서로 똑같다는 뜻이야. 상동하다.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둥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왼쪽 유전자라고 불러준다면은 오른쪽 이거의 대칭이 되는 유전자를 대립이 되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대립 유전자. 엄마한테 받은 거에 대응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는 무슨 관계다?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R을 주고 아빠는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그러면 둥글게 표현될까? 둥글다에 또 반대되는 거는 주름지다입니다. 봐봐. 또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주름지다. 같지 않다가 아니라 서로 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형질이 둥글다에 대한 주름지는 무슨 형질이라고 한다? 또 대립되는 형질이라고 해요. 대립형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지금 대립이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 대립형질. 선생님처럼 키가 작다에 대한 대립형질은 뭐겠어? 키가 크다가 되겠죠. 선생님처럼 쌍꺼풀이 없다의 대립형질은 뭐가 되겠어? 쌍꺼풀이 있다가 많다. 되겠죠. 그리고 직모의 대립형질은 뭐가 되겠어? 뭐야? 직모. 반모? 반모. 간모. 후모. 탈모. 담. 구불구불. 공모. 곱슬머리. 곱슬. 직모에 반대되는 대립형질은 곱슬머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형질이라는 것은 기본 형질과 그 대립이 되는 형질이 존재하듯이 유전자도 역시 기본 유전자와 그것에 대립이 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녀석은 둥글다라는 유전자고 이 녀석은 주름지다라는 유전자가 지금 만나고 있죠. 자, 봐. 내가 아빠인데 나는 둥글다라는 유전자를 줄 거야. 대문자 R을 줘요. 엄마는 소문자 R을 줍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태어날까? 둥글게 태어날까? 주름지게 태어날까? 아니 중간 형태로 태어날까? 중간.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아빠. 둥글게 태어납니다. 둥글게 태어나. 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문자인 녀석이 소문자를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다라는 형질과 주름지다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딱 만나면은 이 녀석 주름지다에 해당하는 소문자에 해당하는 게 숨어버려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자, 이 녀석이 드러나고 이 녀석은 숨어버린다.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거야. 자, 들어봤을 거야. 우성이라는 표현은 쉽게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요. 열성이라는 형질은 숨어버릴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우성 그러면 좋은 거, 우성 아파트. 열성 그러면 나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우성은 드러나는 걸 우성이라고 하고 열성은 숨을 수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 유전자가 만났어. 어떻게 될까? 우성만 드러나고 열성은 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얘는 어떤 형질로 드러난다? 둥글다라는 형질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다시 둥글게 생긴 완두콩을 딱 보면 얘는 유전자형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것일까? 대문자 R. 대문자 R일 수도 있고 대문자 R, 소문자 R인 경우에도 둥글게 표현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요. 네. 유전자형이 1번 유전자형이어도 형질은 어떻게 둥글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대문자 R, 소문자 R이라는 유전자로 되어 있더라도 얘는 둥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 없어? 대문자 R인지 대문자 R, 소문자 R인지 알 수 있어 또 없어? 교배를 하면 돼요. 맞아요. 다른 교배 실험을 통해서 얘가 대문자 R인지 대문자 R, 소문자 R인지 알아낼 그래서 수 어떻게 있습니다. 알아요? 알 수 있어. 봐봐. 그럼 얘가 뭔지 몰라! 그런데 뭘 준비하냐면 잘 들어. 열성 순종을 준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열성은 뭔지 배웠죠 방금. 숨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표현과 잡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종과 잡종. 대문자 R, 대문자 R은 완전 순수한 대문자끼리 모였어. 이런 거 순종이야. 근데 얘는 어때? 대문자 R과 소문자 R 만났어. 큰 거, 작은 거 만났어. 와, 잡종, 섞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소문자 R, 소문자 R은 잡종일까, 순종일까? 잡종. 순종이죠. 소문자끼리, 순수한 것, 같은 것끼리 딱 만나 있으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만 잡종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뭘 교배하냐면, 바로 주름지게 생겨 먹은 완두콩. 즉, 순종이면서 열성 순종이라고 그래. 열성 유전자인데, 대문 소문자 R인데, 순종인 녀석을 준비해. 그래서 소문자 R이 모인 건 주름지다라고 표현됩니다. 아까 배웠죠? 둥글다의 반대말 주름지다. 얘가 되려면은 얘는 열성이니까 소문자 R과 소문자 R을 부모로부터 딱 받았을 때 주름지게 표현됩니다. 자, 얘를 교배해 보면은 자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배에 보면 자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대문자 R, 대문자 R이라면 봐봐 내가 대문자 R, 대문자 R이야. 자식한테 뭐밖에 못 줘? R. 대문자 R밖에 못 주지. 자식한테 대문자 R밖에 못 줘. 내가 소문자 R, 소문자 R을 갖고 있는 순종이야. 자식한테 뭐밖에 못 줘? 소문자 R밖에 못 주잖아. 소문자 R이 만나서 자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식은 그럼 둥글게 드러나겠어? 주름지게 드러나겠어? 둥글게 드러나겠지. 그래서 얘가 순종이라면 대문자 R 둘 중에 뭔지 몰랐잖아. 이거였다면 자식은 모두 100마리든 200마리든 자식은 모두 둥글기만 나타나. 아, 이 자식 대문자 R이었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접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접종이었어. 이거였다면 열성 순종을 교배시켜. 그럼 봐봐. 얘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뭐밖에 못 줘? 소문자 R밖에 못 주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떤 교배가 나타나게 되냐면 얘가 대문자 R을 주는 경우와 소문자 R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소문자 R밖에 못 주지. 그럼 자식은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두 가지 조합이 나타난다고요. 즉 둥글게도 나타나고 주름지게도 나타나는 거야. 100마리 자식 딱 나왔는데 얘네는 둥글게는 주름져. 아하, 주름진 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 자식 부모가 뭐다? 부모가 잡종이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꼬투리에 딱 열면 그 안에 둥근 것도 있고 주름도 같이 들어있어. 그런 경우에 부모가 잡종이었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즉 부모의 유전자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얘를 교배하는 거야. 얘를 교배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요 부모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교배하는 실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가 뭔지 알아내는, 즉 검증하기 위한 교배잖아. 그래서 이름이 검정교배. 따라해볼까? 검정교배. 까만색을 교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검증 또는 검정하기 위한 교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까만 교배가 아니야. 검정 교배란 자기랑 교배한 요 녀석이 유전자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교배하는 것을 검정 교배라고 불러줍니다. 뒤에서 배우게 돼요. 자, 형질, 대립형질, 대립유전자 얘기했었고요. 표현형은 이런 게 표현형이야. 둥글다라고 표현되거나 주름지다라고 표현되는 거. 다시 말해서 대문자 R과 소문자 R은 어떻게 표현되니? 둥글게 표현되죠. 다시 물어볼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면 표현형이 뭐니? 둥글다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표현형이 뭐니? 그러면 둥글다요. 소문자 R, 소문자 R은 표현형이 뭐니? 주름지다요 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표현형이라는 표현형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런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을 유전자형이라고 불러준다라고 아까 정리했고요. 순종이라는 건 같은 것끼리 모여있는 거. 우리 책에 나와있죠? 같은 거.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게 순종이고요. 대문자가 소문자를 만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종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좀 약간 리프레시로. 순종을 영어로 호모는 그 호모가 아닌데 순종이 영어로 호모야. 그리고 잡종이 영어로 헤테로입니다. 그래서 호모와 헤테로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호모와 헤테로를 비교했을 때 뭔 소리야? 호모가 이러지 말고 호모는 순종을 의미하고 헤테로는 잡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전 용어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전달돼서 자식의 형질이 결정되고 표현형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유전의 원리를 좀 배워볼게요. 유전의 원리 중에 두 가지를 벌써 배웠어. 봐봐. 유전의 원리 2번입니다. 자, 유전이 될 때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잖아. 대문자 R을 갖고 있잖아. 대문자 R과 대문자 R을 갖고 있어. 이거 둘 다 자식한테 줄 수 있니 없니? 둘 다 주면 큰일 나죠. 엄마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아빠도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46개를 다 주면 어떻게 된다고? 자식은 92개짜리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태어난다 그랬잖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모 어떻게 돼요?
진짜 못 태어나요. 걔는. 태어날 수 없어. 왜요? 뱃속에서 죽어요. 92개짜리 염색체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 무슨 말일까? 뱃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근데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중에서 이름이 있는 거 있어요.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라인발달하고 기억납니까? 이런 이름이 있는 것들은 뭐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하지만 이름조차 없는 것들은 태어나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92개 어떻게 돼? 무슨 이름이 뭐예요? 걔는 못 태어나서 이름 자체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알면 돼요. 이름이 없어. 못 태어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88개는 안 되나요? 될 수 있어. 하지만 태어나지 못해.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죽어요? 뱃속에 죽는다니까. 사산한데 사산. 뱃속에서 죽는 거. 왜 죽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죽겠지. 약간 외계인. 근데 거기서 약간 아빠가 약간 좀 이상한 정상적으로 발달이 못 되니까 죽겠죠. 자, 그래서 유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두 개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둘 다 주면 안 되고 하나만 뜯어서 줘야 되지. 잘 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뚝 분리시켜서 하나만 줘야 되죠. 그래서 유전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뭐가 일어나야 한다? 분리를 한번 시켜서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있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두 번째 원리입니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분리의 법칙. 이 분리의 법칙이 뭐냐면 자식한테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줄 때는 무조건 분리시켜서 하나만 줘야 한다는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받은 유전자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전달받았어. 아빠한테 대문자 R, 엄마한테 소문자 R을 받았다? 나는 그러면은 둥글게 표현돼, 주름지게 표현돼. 둥글게 표현되죠. 하나는 드러나고 하나는 숨죠. 이것도 유전의 원리예요.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얘가 드러나고 얘가 숨어. 이런 원리가 뭐다?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살았죠?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열의 원리. 그래서 우리 이미 저 샘플에서 우열의 원리도 확인했고요. 분리의 법칙도 확인한 거예요. 문제!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우열. 정답. 원리와 법칙. 맞아, 정답. 하나는 원리고 하나는 법칙이에요. 이 유전의 원리를 발표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멘델. 맞아요. 멘델입니다. 멘델. 멘델이 누구냐면 수도사인데 책에서 봤을 거야. 수도사가 누구냐면 성직자, 성당의 성직자, 남자 성직자야. 남자 수도사는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하고 평생 그 총각의 상태로 사는데 대신에 그들은 일과가 끝나면 뭐 하냐면 자기만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노동을 해요. 멘델은 여기 성직자가 되기 이전에 수학자였는데 성직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노동을 하는데 뭘 키우기 시작했다? 이 완두콩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완두콩을 키워서 콩을 재배하는 어떤 그런 노동을 한 거지. 근데 자기가 키우다 보니까 신기하게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꽃가루를 막 묻혀가지고 교배시키면 다 둥근 것만 나와. 신기하네. 둥근 거랑 주름진 걸 만나겠는데 중간 형태가 나올 것 같았는데 다 둥근 것만 나와. 이거 왜 그러지? 그걸 통해서 우열의 원리를 발견해낸 겁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발표했어. 법칙이 뭐야? 법칙과 원리의 차이점. 무조건. 비슷해. 모든 것들이 다 변수요. 없다. 비슷해. 변수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다 맞는 말인데 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외가 없다. 똑같죠? 같은 말이죠. 예외 없이 모두 들어맞을 때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키는 작다. 오, 맞네요. 법칙. 법칙. 확실히 알겠죠? 예외가 없을 때 법칙. 그래서 우열의 원리도 처음에는 우열의 법칙이었어. 야!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만나면 무조건 우성이 드러나지 법칙이야! 불꽃이 그렇게 안 돼요. 맞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139쪽에 오른쪽 가운데쯤에 중간 유전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줄게요.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대단한데?
쌤이 제가 강의를- 봤거든요. 뭘 봤어? 최근에 봤어요. 책 봤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줄까? 그래서 이 우열의 원리를 알아내고 우열의 법칙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후대 학자들이 했을 거 아니야? 그 빨간 꽃하고 흰색 꽃을 교배하면 얘가 우성이라면 빨간 꽃만 나올 거고 얘가 우성이라면 흰 꽃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분홍색 꽃이 나와요. 이런 현상이 여기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막 되는 거야. 즉, 뭐가 발견됐어? 예외들이 발견되는 거야. 우열의 법칙을 깨는 예외들이 발견되는 근데 거야. 분리는 당연히 돼야지. 분리는 당연히 돼야 되니까 분리의 법칙은 여전히 법칙이지만 우열의 법칙은 깨져서 우열의 원리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 까만 말하고 하얀 말을 교배시켰더니 누가 나와? 갈색 갈기를 가진 말이 나오는 거. 황금색과 이런. 그렇죠.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도 황인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중간 유전의 여러 가지 예들입니다. 중간 유전이 존재한다는 건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법칙이 아니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우열의 원리라고 고쳐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유전되나 봐봐. 이렇게 씁니다. 붉은색은 레드야. 흰색은 이게 이 녀석의 대립형질이라면 소문자로 써야 되거든. 대립형질은. 근데 얘는 화이트라고 대문자로 씁니다. 둘 다 대문자로 써.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자식한테 뭘 주죠? 대문자 R밖에 못 주죠. 얘는 자식한테 뭘 줄 수 있죠? 대문자 W밖에 못 주죠. 만나면 대문자 R, 대문자 W. 대문자끼리 만났으니까 얘는 둘 다 드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 다 우성이에요. 공동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어야 되는데 둘 다 우성이야. 그러니까 둘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둘 다 드러나서 중간 형태인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저런 유전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책에. 모순이라고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거가 있었다고요.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열의 법칙은 안 맞는데 분리하고 독립 법칙은 맞다고. 아마 그 책은 독립법칙을 설명 아직 안 했나 보다. 독립법칙도 깨져요. 깨집니다. 근데 왜 여기는 독립 법칙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야. 이게 생명과학 수정도 굉장히 더 고등 과정에서 배웁니다. 훨씬 고등 과정에서 깨져요? 깨집니다. 여기 깨지는지는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은 이게 일단 우열의 법칙이 깨져서 우열의 원리가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중간 유전 때문에 우열의 원리가 되었구나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 자, 그 내용들을 쭉 해놨고요. 자,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게. 그림으로.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이거? 이게 아니라 독립 법칙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이따가 나와요. 설명해줄게요. 이거 무슨 말이지?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둥근한두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성이면서 순종이야, 잡종이야? 순종이죠. 우성순종을 준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성순종을 여보세요? 계세요? 똑똑똑똑. 우성순종을 준비해요. 우성순종을 준비하고요. 반대쪽에 뭘 준비한다? 열성순종을 준비합니다. 열성순종. 소문자 순종. 열성순종을 준비한 다음에 괜찮아요. 하나 또 이렇게 열성순종을 준비한 다음에 둘을 교배시켜. 네. 쌤이 아까 한 실험이 그거죠.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대문자 R밖에 못 들어가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소문자 R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식은 당연히 대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의 자식은 무조건 다 둥글게만 나타난다. 이건 첫 번째 실험입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손 1대라고. 자손 1대. 1대 자손들이 얘네가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1대 자손은 그래서 모두 둥글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 그 1대 자손들끼리 교배시켜.
이걸 자가수분시킨다라고 표현해요. 자가수분. 자기와 유전자양이 똑같은 것끼리 교배시키는 거. 자가수분을 시키면 봐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R을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을 자식에게 줄 수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R을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을 자식에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합되는 경우의 수가 1, 2, 3, 4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예외잖아. 인간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가수분. 자가수분은 시킬 수 없죠. 예외라기보다 인간은 이 실험이 불가능하지. 인간은 이 실험이 불가능해. 근데 이건 유전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식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인간은 이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뒤에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또.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뭐냐. 대문자알과 대문자알이 만나면 이런 조합이 나올 거고, 대문자알과 소문자알이 만나면 이런 조합이 나올 거고요. 요 대문자알과 요 소문자가 만나면 이렇게 조합, 요 소문자알과 요 소문자알이 만나면 이런 조합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자식은 대문자알, 대문자알이 하나, 대문자알, 소문자알이 두 개, 소문자알, 소문자알이 하나 나옵니다. 정훈아, 이 네 마리 중에 둥근 게 몇 마리? 2마리. 5마리. 네 마리 중에 둥근 게 몇 마리? 4마리. 써있잖아. 둥근이라고. 3마리. 네 마리. 자, 세 마리. 나의 말이. 그래, 아무튼. 하나, 둘, 세 개가 둥글게 나타나는데, 하나의 둥근 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2마리 둥근 녀석은 잡종인 둥근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름진 거 몇 개 나타나? 1개 나오죠? 그래서 둥근 것과, 정리합니다.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열성 순종과 우성 순종을 교배했더니 자손 1대가 나오고, 자손 1대를 자가수분 시켰더니 자손 2대 때 어떻게 나온다?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의 비율로 나온다.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적용해서 전개시켰을 때 나타나는 실험 결과입니다. 저렇게 유전이 되겠구나. 저렇게 유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실험을 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멘델이죠. 멘델은 세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읽어볼게요. 세 가지 가설. 자, 멘델 어떤 가설을 세웠니? 생물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으면, 자, 한 쌍의 유전자가 있으면 대문자 이렇게 한 쌍, 대문자 소문자 한 쌍의 유전자로 형질이 결정된다 라고 멘델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아하, 그렇구나. 두 번째, 부모에서 자손으로 그 형질이 전달된다. 맞죠? 둘 중에 하나 뜯어가지고 하나만 전달한다. 멘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쌍의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뜯어가지고 하나만 전달한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나를 주고 엄마가 또 하나를 주면 다시 쌍을 이루죠. 그 얘기가 두 번째 여기 써져 있습니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즉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났을 경우 이 뜻이야. 그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표현되고 다른 거는 표현되지 않는다. 무슨 원리? 우열의 법칙, 우열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멘델이 이렇게 된다,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확정지었죠. 네.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되죠. 여기서 요 마지막 텍스트가 뭐야? 야, 우열은 법칙이야. 하나만 드러나고 하나는 안 드러나 라고 확정짓고 있어. 하지만 후대 과학자들이 중간 유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틀렸다라는 걸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내용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독립법칙까지만 설명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다음 장 볼게요. 독립법칙. 우와. 자, 이거는 봐봐. 아까는 둥글다 그리고 주름지다 라고 하는, 잘 들어, 모양에 대한 것만 유전을 시켰죠. 모양에 대한 것만 유전을 시켰어. 근데 이제는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유전시켜 볼 거야. 무슨 말이냐? 얘는
대문자 Y, 대문자 Y. 다시 써볼게. 대문자 Y, 대문자 Y로 구성되어 있어서 Y는 뭐냐면 옐로우입니다. 색깔이야. 둥글면서 노란색. 둥글면서 노란색. 둥글고 황색이라고 표현해. 둥글고 황색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가진 녀석이 아빠입니다. 엄마는 소문자 Y 유전자를 가진 엄마야. 어떻게 표현돼? 주름지고 뭐야? 황색의 반대말이 뭐야? 청색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한다? 녹색, 초록색. 우리 책에 그림 나와 있잖아. 주름지고 녹색이죠? 녹색이 소문자 Y가 주름지고 녹색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까는 하나의 형질, 모양에 대한 형질만 이렇게 전개를 시켰더니 자손 2대에서 둥글다와 주름지다가 3대 1로 나왔어. 그치? 이번에는 모양에 대한 형질과 색깔에 대한 형질을 동시에 유전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그치? 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시켜본 거야.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모양에 대한 건 대문자 R을 주고요. 색깔에 대한 건 대문자 Y를 줄 수밖에 없겠죠. 얘는 모양에 대한 건 소문자 R, 그리고 색깔에 대한 건 소문자 Y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잡종 1대, 자손 1대는 대문자 R과 소문자 R, 대문자 Y와 소문자 Y가 조합될 수밖에 없겠네요. 문제! 한 번도 안 한 차원아. 5개!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표현형이 뭐야? 그러게요. 일단 둥글게 표현될까? 주름지게 표현될까? 정답, 둥글게 표현됩니다. 그럼 색깔은 노란색일까? 초록색일까? 둘 다 섞여지 않고 노란색. 정답, 노란색이죠. 즉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 황색, 둥글고 황색. 자손 1대는, 잡종 1대를 자손 1대라 그래. 자손 1대는 무조건 다 둥글고 노란색, 황색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이제 뭐 해야 돼?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켜야 돼. 그치? 자가수분시켜보면 얘가 똑같은 거를 교배한다는 거잖아. 와, 교배를 하면 경우수 많 많습니다. 얘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대문자 R과 대문자 Y를 자식에게 줄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대문자 R과 대문자 Y. 또 대문자 R과 소문자 Y를 줄 수도 있죠. 또 소문자 R과 대문자 Y를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과 소문자 Y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 얘도 똑같이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가 될 수 있으므로 4 말고요. 4 곱하기 4는 16. 16가지 자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6가지. 여러분들 9대 3대 3대 1. 맞아. 그게 9대 3대 3대 1이야. 와. 그리고 나오죠. 둥글고 황색. 자, 봐봐. 그냥 순서는 똑같아. 둥글면서 황색인 거. 둥글면서 녹색인 거. 이번엔 반대로 주름지고 황색인 거. 주름지고 녹색인 거. 이런 것들을 하나 써놓고 나서 개수를 세보면 둥글고 황색인 게 가장 많습니다. 9개가 있어. 찾아보면 요래 4개 8개 어디까지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몇 개야? 4개 7개죠. 요거까지. 그래서 전체 세트가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다 둥글고 황색으로 드러나. 둥글고 황색. 혼자 왜 이렇게 걔는 녀석이 있네요. 얘는 얘하고 어디 있어? 둥글고 녹색이잖아. 얘하고 얘 요렇게가 또 둥글고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 요 녀석과 요 녀석 삼각형으로 주름지고 황색으로 나타나. 마지막 요 녀석만
주름지고 녹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패턴으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패턴 나타나서 9대 3대 3대 1이라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 지금 이렇게 소개만 받고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얘랑 만나면 대문자 Y가 되겠네. 요거 맞죠? 요게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 둥글고 황색으로 표현되겠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16가지 자식 중에서 둥글고 황색을 땅땅땅땅땅땅 찾다 보면 몇 개다? 9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유전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외를 하면 5대 2대 1. 재밌는 건 이렇게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를 동시에 진행시키니까 겁나 복잡하게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거를 뜯어보면은 뜯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볼게요. 좀 뜯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찾아봐. 둥근 것과 주름진 것만 찾아봐봐. 얘 둥글죠? 둥글고. 3대 1이네. 둥글죠? 둥근 건 얘네가 둥근 거야. 12개. 주름진 거 몇 개야? 3대 1이네. 4개죠? 그래서 12개와 4개니까 3대 1이야, 결국. 아니, 근데 단독으로 모양에 대한 것만 했을 때도 3대 1 나왔어. 근데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걸 동시에 유전시켜도 모양만 모아보면 3대 1 똑같아. 즉 색깔 유전자가 모양 유전자한테 영향을 끼쳤어? 못 끼쳤어? 못 끼쳤어. 마찬가지로 황색과 녹색도 결국은 3대 1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모양 유전자가 색깔 유전자한테도 영향을 못 미쳤어. 다시 말해서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뭐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입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해돼요? 아까 독립법칙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길래 조금 강조한 건데, 아니 모양은 모양대로 유전이 되고요. 색깔은 색깔대로 유전이 됩니다. 왜? 염색체가 다르거든. 각각 다른 염색체 상에서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깨지게 되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그냥 스낵처럼 얘기해줘. 스낵처럼. 몰라도 되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어. 커피처럼. 스낵처럼. 그냥 간식처럼. 끝나고 이 영상 있는 것처럼. 간식처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아, 그렇구나.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를 동시에 진행시켜도 서로 영향을 못 끼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뭐야?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사람의 유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야야. 있잖아. 지금 사실 왜? 엄마한테 그건